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소리하고 있네. 경제위기가 그렇게 쉽게 오나.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의 불굴의 정신력 무시하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 언제적 불굴의 정신력이야. 혹시 그 얘기하십니까? 2000년 한일 월드컵 4강시나?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 그 얘기하시나요? 그게 언제적이야 도대체? 야, 시간 참 빠르네요. 2002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24년이 됐네. 야.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같습니까? 그때 축구 선수하고 지금 축구 선수 같습니까? 그때 야구 선수 멤버하고 지금 야구하는 선수들 멤버랑 똑같습니까? 다르잖아. 그때 활동하던 분들 다 은퇴했잖아요. 네. 역대급 멤버를 하는 이유는 이제 두 분 다시 그런 멤버를 만들어서 그만한 성적을 만들기 힘들다는 얘기죠. 음, 경제위기가 쉽게 오나? 쉽게 옵니다. 이미 경제위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돈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제 위기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반 서민들 중산층 위기가 맞아. 지금 당장 위기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위기였습니다. 왜냐?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일반 사람들 경제 위기는 그런 거야. 돈 벌기 힘들고, 예, 사기 힘들고, 빚 갚기 힘들고, 물가 압박을 견디는 게 위기입니다. 경제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버는 거야. 위기라는 건 돈 버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돈 버는 게 힘들어진 거죠. 예. 돈을 열심히 벌 만큼 일자리도 많이 없고, 일거리도 많이 없고,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에 벌이가 안 좋고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빚까지 있는 분들은 빚 갚기 더 힘들고 이게 경제 위기죠 여러분. 예. 왜냐 지금 객관적으로 돈 벌기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뭐 제조업 같은 일도 많이 없어가지고 공장 쉬는 것도 많이 있고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통폐합 되는 것도 생기잖아. 통폐합 된다는 얘기는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대, 내보낼 사람 내보낸다는 거죠. 예. 왜냐면 회사가 다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뉴스 보니까 여수 산단에 이제 그런 석유화학도 통폐합된다고 하네요. 두 개 회사가. 두 개 회사 통폐합된다는 거는 이제 합치면서 이제 나이 차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수 내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나가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아무리 거기서 뭐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나가면 끝이죠, 여러분. 뭐 대기업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다닐 때야 대기업이지.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다닐 때나 뭐 대기업 뭐 명함 가지고 있지. 나가면 쓰지도 못해, 이거.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예전의 서민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민하고 많이 다릅니다. 결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옛날의 서민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멘탈도 강했어요. 뭐 지금의 서민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보다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좀 게으른 사람들 많아요.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집에서 논다고 하면 아버지가 몸을 때렸습니다. 집 못 들어오겠어요. 진짜로. 집에 있기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했었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 새끼도 안 봤어. 근데 지금 뭐 자식이 일 못한다고 해서 막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혼내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요즘에 노는 사람들 많잖아. 장기 백수도 많죠. 근데 그 장기 백수 대부분 서민 가정입니다. 서민 가정. 서민 가정 넣지 못하잖아. 그럼 자식이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어떻게 가정 유지가 되는데 사지 멀쩡하고 아픈 데도 없는 뭐 대학까지 졸업한 자식이 직장 못 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자식 오랫동안 놀다 보니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 평생 눌러 앉으려고 그래. 부모 늙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집 많이 있죠. 그리고 옛날 서민들은 돈을 아껴 썼습니다. 진짜 아껴 썼어.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트 샀잖아요. 물론 그때는 아파트가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하긴 했지만 그때도 아파트 비쌌어요, 여러분. 월급 대비. 그때 이제 보면 부모님 외벌이었거든요. 대부분 외벌이었어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걸로 이제 예식권 먹고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 지독하게 약했습니다. 옛날에 뭐 주산 아시죠? 주산. 지금 안 쓰는데 옛날에는 계산기나 스마트폰 없을 때는요. 밥상에다 주산 딱 펴놓고 있잖아. 가계부 같은 거 장부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랬습니다. 볼펜 같은 거. 지금 50대, 60대 이제 어머니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주산, 집에 주산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반찬 몇십 원, 옷 몇십 원, 예. 뭐 채소 얼마 이런 거 다 적어놔요. 10원 한 푼 없이. 그래 적어서 아낄 거 아끼고 얻을 수 있는 거 얻고 하면서 정말 좀 아끼면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뭐 좋은 거 못 사주고 뭐 밥 같은 거는 웬만하면 집밥 먹였습니다. 외식한 기억도 없어.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못 하죠.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자기 능력 대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객관적으로 뭐 서민이면 벌이가 적잖아요. 그 벌이를 적은 걸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하면 안 돼. 서민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읍니다. 씀씀이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대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당장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직장도 불안불안한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앞으로 나갈 돈은 많아. 제가 늘상 말하지만 지금 1인 가구분들이 많이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1인 가구분들 장난컨대 저축을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거의 저축 못했을 거야. 장난컨대. 혼자 사는 여자분들. 보통 여자분들이 자취해도 정말 대기업이나 중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무직 해봐 200만원 중반이나 200만원 초반이야. 근데 여자분이 또 비싼 원룸이나 오피스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 주거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보통 남자는 옥탑도 있고 반지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원룸도 신축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도 좀 신축이야. 그런데 월세가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근데 벌이는 안 많아. 벌이는 안 많은데 그 이제 버는 돈까지 배달시켜 먹고 월세 내고 뭐 자기 사고 싶으면 화장품 사고 옷 사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버티기 힘들걸요 아마 그렇게 살면 많이 버티기 힘들걸. 그런 거 뭐냐면 항상 서민들이 뒤가 없어요. 여러분 서민의 삶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대비를 하면 끝이라는 거야. 내가 뭔가 살면서 위기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돈 많은 분들이야 자식이 사고 쳐서 뭐 돈이 생기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죠. 형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일반 서민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 다 빠듯하게 사니까. 그럼 내가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서민이라는 계급은. 근데 반대야. 더 낭창하게 삽니다. 더 뒤없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가 생기면 부모, 가족도 못 도와줍니다. 자신이 오롯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력 말씀하셨는데 정신력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 빠졌습니다. 왜냐? 약하게 길러졌으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태생적으로 정신력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신력은 그런 거예요. 약간 쇠붙입니다. 왜? 강철 같은 거 있잖아요. 철을 강하게 만들려면 열 처리를 많이 하면 돼요. 고열로. 그러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안 부러지고. 그래서 보통 철강 공장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구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고열로 예, 고열로 가열합니다. 가열하고 나서 찬물을 식혀요. 그리고 이제 강성이 나죠. 강성. 예. 그러면서 힘든 과정 거치고 나서 강해지는 거야.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 군대 갔다 오면서 온갖 갖은 어떤 갈굼이나 뭐 불침원 근무, 유격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들, 뭐 사역도 이런 거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런 거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계속 적응하면서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쓰려면 고통이나 어떤 그런 인내를 견디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 특히 여자분들은 인내, 고통의 경험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해 빠졌어요, 이게. 약해 빠진 사람이 무슨 정신력 얘기하면 정신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력이 빈약한데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 분명히 낙오하거나 좀 버티지 못한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아시 바랄게요. 지금 시기에 낙오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가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 북적북적한데 한편에선 인베스트 있고 도배되어 있고 빚 갚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애초에 일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여행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행 가면서도 마음은 불안할 거야. 여러분 저 인천국제공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간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 안 했나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뭘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바쁜 거 아니야? 보통 일 바쁜 분들은 하루가 아니라 당장 3시간만 자리 비워도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뭐 개인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수록 몸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전문직부도 봐봐.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해. 뭐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 되는데. 자기 바쁜데. 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 전문직분들 하루에 커피 한 10잔 넘게 마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졸리기 때문에. 졸리도 일은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평일날 여행 갈 수 있을까? 뭐 정말 일 끝내고 나서 이제 여유가 되면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못 갑니다, 이게. 못 가. 그럼 지금 이 평일날 대낮에 여행 가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가진 건 없는데 시간 남으니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 간다고 해서 뭐 정말 먹고 살만하니까 간다기보다는 먹고 살만하지 않은데 내가 한국 땅에서 불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씨발 배째란 식으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을 거야. 예.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여행 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지금 여행 가면서도 옆구리는 후달린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겉은 웃고 있지만 갔다 오면 이제 천근만근이 사람 많을 거야 이게.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처지가 안 좋은데 그 일본 갔다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사진 몇 장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지? 지금 여행 가는 그 비행기 값이나 뭐 여행 가는 그 돈 아껴야 되지 않나 경비? 나중에 두고도 필요할 텐데. 물론 진짜 여유가 있어서 뭐 보상 차원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 뭐 그런 분들이 문제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 사람 돈이 없거든. 돈은 없는데 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옛날처럼 그러니까 돈을 막 열심히 모으고 미래를 도모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분들은 진짜 많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걸 반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여행 가는 사람 중에서도 빚 갚느라 힘들다는 사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공실이 더 많이 늘겠죠. 왜냐? 이런 시국에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공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건데 누가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빚 갚느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많죠. 굉장히 많아.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 엄청 힘들어 빚 갚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니야 이게. 그런 거에 뭐냐? 우리가 돈을 벌어도 뭔가 내 돈이라는 느낌이 들면 저축을 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400을 벌어서 한 300 저축하면 기분 좋잖아. 근데 내가 400을 버는데 300 빚 갚는 데 들어가요. 그럼 뭔가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내가 쇠값바지 벌어가지고 한 400 벌었는데 근데 이 돈을 원금이자 갚는 데 다 들어가. 그럼 내 수중에 남는 거 얼마 없어요. 이게 쇠가 빠지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많다 보니까. 이게 빚 갚는 게 엄청 힘들다니까 여러분. 약간 밑빠지도 물붓기예요 이게 진짜로. 차라리 뭐 일이라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제때 원금이자 갚으면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제 내가 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고정적인 소득이 좀 있어가지고 원금이자를 매달 꾸준하게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갚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 대출 상한 날짜에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출 연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빚이 졌는데 졌으면 당연히 이제 매달 원금이자를 날짜에 맞게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일이 많이 없어. 보통 빚 갚는 분들이 일 하나만 해가지고 못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 플러스 부업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경기가 좋아서 일이 많아야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일이 많이 없어. 배달도 봐봐. 다 포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유입될 것 같은데 배달 콜도 제가 봤을 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배달 음식을 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배달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라이더 공급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그 안에 또 경쟁해야 돼. 그래서 옛날보다 배달로 돈 버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그중에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배달 라이더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배달 라이더 분들 보면 빚쟁이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다 뭐 빚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좀 빚이 좀 굉장히 많아요. 억 단위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가 배달을 시작한 이후 하면서 이렇게 뭐 영상이 있는데 보면 뭐 빚이 막 1억 3천, 1억 4천, 뭐 8천 이래요. 액수가 적은 게 아니야. 엄청 많아. 그게 무슨 집 사는데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보니까 사업 실패나 아니면 뭐 투자 실패, 도박 이런 거야. 뭐 해외에서 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빚지다 보니까 동전을 못 받아 이게. 근데 문제는 점점 배달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분 중에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압박을 받겠죠 이게 점점. 빚이 제때 갚아도 힘든데 못 갚으면 더 힘이 빠지지 이게. 그래서 지금은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낫겠지만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절대다수가 서민입니다. 서민에다가 중산층이 있어. 지금 중산층도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공항에 여행객 많다고 그걸로 먹고 살 만한 사람 많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막상 이 대한민국 밑바닥은 정말 근근히 먹고 살고 버티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